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기공 캡스톤 디자인 1을 강의를 할 이종화 교수입니다. 지기공 캡스톤 디자인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운영됩니다. 프로젝트는 1년 과정으로 지기공 캡스톤 1과 2로 나누어 1학기에는 지기공 캡스톤 디자인 1, 2학기는 지기공 캡스톤 디자인 2로 나누어 강의가 개설되며 팀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학사 일정의 변경으로 팀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개별 활동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한 후 유동성 있는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주차에는 여러분이 수행할 프로젝트 1과정과 2과정을 자료로 등록했습니다. 여러분은 프로젝트 1과정과 2과정 가운데 한 개의 과정을 선택하는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2주차에는 한 개의 과정을 선택한 이유를 과제로 제출했습니다. 이번 3주차 강의에는 캡스톤 디자인의 개념과 각 과정별 수행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캡스톤이라고 하죠. 따라서 캡스톤은 건축물의 맨 위에 올려놓는 관석으로 이 과목을 통해 지기공 교육의 종합적인 완성을 꾀하라는 깊은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기공 캡스톤 디자인은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학생은 자신이 기획하고 설계,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작품 또는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수 주도형 교육이 아니라 학생 주도형 교육입니다. 다만 교수는 학생이 문제점을 만났을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기공 관련 마케팅 방법이나 제품 등의 설계 과제를 학생들이 직접 수행하면서 마케팅 방법이나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분야별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 등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작품이나 아이디어 등을 학생 스스로 설계, 제작, 평가해 봄으로써 창의성, 실무 능력, 팀워크 능력, 리더십 등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시기공 전공의 학생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전공에서 배운 이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케팅 방법이나 산출물을 기획 제작하는 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의 격과목의 기대 효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취업을 위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치과 관련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캡스톤 디자인의 주제를 선정하고 수행하며 재학 중 치과 관련 산업체의 업무를 익힐 수 있는 경험을 하고 팀 단위의 프로젝트를 통해 팀워커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과 관련 산업체의 연계 강화 및 확대를 꾀할 수 있습니다. 치기공학과나 사회과학과 같은 응용학문은 관련 산업체 정보를 끊임없이 수행해야 하는데 본 격과목을 계기로 치과 관련 산업체의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위상 제고를 할 수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서 산출된 결과물을 외부 학회나 전시회 등에 출품하여 입상할 때 학교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겠죠. 캡스톤 디자인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외부 학회나 산업체와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참여하는 학생들과 지도교수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캡스톤 디자인 1과정과 2과정의 참여 학생은 캡스톤 디자인 전 과정을 이끌어내는 주체입니다.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움이지 핵심적인 일들은 모두 참여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참여 학생의 역할은 주제 선정, 캡스톤 디자인 진행, 최종 결과물 산출, 결과 발표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도교수는 캡스톤 디자인의 광자를 개설하고 이끌어주는 주체입니다.
다른 교과목과 같이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강 신청을 받으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강의와 지도를 병행하고 학기 말에는 학점을 부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로젝트 1과정의 수행 단계 절차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사전 준비에는 치과 관련 프로젝트 선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캡스톤 디자인 주제나 과제의 출발점은 여러분이 1주차에서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치과 관련 전반에서 지닌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캡스톤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2주차에는 여러분이 해당 과제를 선택한 이유를 과제로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선정한 과제를 수행해야겠죠. 1과정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루어지며 2과정은 3D 프린팅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1과정의 수행 단계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 과정에서 첫 단계는 먼저 문제가 제기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주제와 문제 영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주제가 정해지면 이미 과제는 반 이상 진행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제의 설정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며 또 그것의 적절성 여부 자체가 과제 수행의 성패와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 영역의 설정과 동시에 그 이전의 문헌에 관한 사전조사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이론이 그 분야에서 제기되었고 또 어느 정도로 그 문제 자체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는 문헌조사를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인 문헌조사 방법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 문헌 고찰이 끝나면 조사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고찰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의 설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가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설의 설정 자체는 우선 검증과 가능성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가설이 수립되고 가설의 입증을 위한 일반적인 논리적 전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조사 설계 과정입니다. 이 단계는 구체적으로 설정된 가설을 어떤 식으로 입증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 전략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략의 수립은 우선 구체적인 사례나 대상을 명시한 후 그 대상이나 사례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가장 적절한 가설의 입증이 가능해질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문제의 고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즉, 조사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조사의 대상, 관찰, 측정 방법, 자료 처리와 분석 방법, 결과 보고, 기타 진행상의 문제점에 관한 일반적인 틀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주차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된 대상과 조사 설계에 따라 일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조사의 진행상 가장 중심적인 단계입니다. 자료 수집 및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6주차와 7주차에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사한 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조사의 진행상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집된 자료는 문제의 가설 검증을 위해서나 주제의 이론화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만을 골라 분석에 이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산 처리 능력과 각종 통계 분석 기법이 필요합니다. 통계 분석 기법은 2학기 캡스톤 디자인 2에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가설의 입증 단계로 들어갑니다. 조사 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가설의 입증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설의 입증을 이론화시키면 이는 모든 조사 활동의 종결 부분을 이루게 됩니다. 즉, 이미 입증된 가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보다 더 일반화시켜서 하나의 완벽한 이론 체계를 성립시킴으로써 조사는 종결됩니다. 이때 일반화시키는 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하며 조사의 제한성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분석 결과는 보고서로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합니다. 보고서 형식은 대한치과기공학회 논문 형식에 맞추어 제출되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결과물은 팀별 또는 개인별 참여도를 감안하여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 참여자로 구분하여 대한치과기공학회에 수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1 과정에 대한 수행 과정과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2 과정의 수행 과정과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2 과정은 3D 프린팅 과정입니다. 우리 대학 치기공과 학생들은 치과 캐드캠 수업을 통해 치과 보철 제작을 위한 3D 모델링을 습득한 후 치과 기공물을 출력하는 전문적인 3D 프린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에서는 치기공용 3D 프린팅 이외에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의 3D 프린팅 활용을 돕고자 과제 수행을 진행합니다. 캡스톤 디자인에서는 치과용 3D 프린팅 이외에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의 3D 프린팅 활용을 돕고자 과제 수행을 진행합니다. 엘빈 토플러는 21세기에는 같은 일을 하면서 남보다 일을 더 잘하는 것보다 남과 다르게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이며 21세기의 문맹자는 못 읽고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고 낡은 지식을 버리지 않으며 재학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회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혁신은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은 우리들 곁에 적용되어 왔고 다만 그것이 현실 경제 속에서 성장 속도가 과거보다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체감하는 것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창의융합적 교육혁신은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없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분야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클라우드 등은 우리의 생활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문제 해결형 인재 양성을 위한 캡스톤 디자인 2과정 3D 프린팅은 융합적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에서 디지털 대작소, 메이커 스튜디오, 창작 공작소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햅랩 수성의 소장으로 보직하고 있습니다. 햅랩은 패브리케이션 레버러토리의 영문 약자로 제조 연구실이지만 생소한 직역보다는 디지털 대장간이라고 칭하면 쉽게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3D 프린터를 소개하면서 치과에도 3D 프린터로 치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말에는 오해와 진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3D 프린터 보급형으로는 정밀한 치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간단한 치아 모형 피규어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급형 3D 프린터는 필라멘트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되는 FDM 방식이며 치과 기공에서 사용되는 3D 프린터는 SLA, SLS 방식으로 전혀 다른 종류의 3D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2 과정은 FDM 방식을 사용하며 치기공 분야를 비롯한 융합적 분야의 접목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3D 프린팅의 종류별 이해와 디자인을 통해 융합적 창작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21세기 문맹자를 언급한 엘빈 토플러는 한국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는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교육 현장을 평했습니다. 치기공 캡스톤 디자인 과정은 치기공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꿈을 현실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이상으로 치기공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1과정과 2과정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 4주차는
여러분이 선택한 과정별로 구분하여 각 프로젝트별 진행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